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형 중에 한 명. 야 너라면은 입만 떠들지 말고 너라면은 뭐에다가 투자할 거냐? 지금 당장 하나만 찍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너가 가장 투자하고 싶은 데는 어디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는 하나만 찍어봐. 네가 사고 싶은 건 뭐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를 찍었더니 밥 먹다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그게 뭐였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릴라드라고 있어요. 릴라드가 누구냐? 잘 모르죠. 요런 농구 선수예요. 데미안 릴라드. 뭔데 형? 얘가 왜 엄청난 슈퍼스타냐? 그냥 A풀급 스타입니다. S급까진 못 가고 릴장군 그러죠. 그냥 뭐 A 플러스급의 스타인데 뭐 그런 NBA 그런 스타가 많잖아. 이 형을 왜 데려왔어? 이 형이 얼마 전에 슈퍼맥스, 얘네는 그 연봉 캡이 있는데 연봉 캡을 씌운 다음에 연봉 계약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 566억 원. 연 5천만 달러 연봉이 나왔거든요. S급 스타도 아닌데 A 플러스급 스타인데 연봉이 5천만 달러, 566억 원이 나왔어. 우리 현진이 형이 정말 잘하면 3천만 불 받을 수 있는 엄나로 싸우잖아요. 뭐 싸이 형을 받으면 3천만 불이 되네. 뭐 그걸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슈퍼 S급 선수가 아닌데 연봉이 5천만 달러. 이게 물론 이 슈퍼맥스라 그래서 얘네 NBA는 자유 계약이긴 한데 사람마다 캡이 있어요. 그 형의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면 연봉 566억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 연봉 캡이 없으면은 NBA 선수들 특히 커리 같은 형들, 이 형 아시죠? 이 형 같은 경우는 연봉 1000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일까? 제 이런 망상이 왜일까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당연히 국가별 스포츠 산업 규모를 먼저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15년 거긴 하지만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위 너무 당연한데, 자, NBA의 수입을 보면은 좀 망상이 있어요. 이건 제가 투자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NBA 리그의 순위이거든요. 요렇게 가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 미국에 있는 4대 스포츠들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 근처에서 올라가요. 다. 그것도 상당한 각도로. NBA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3 하다가 8 갔죠. 5년 만에 2.5배가 올랐거든. 풋볼 NFL이거든요. 미국 피지컬 괴물들이 있다는 NFL도 서서히 올라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프하는 데가 있어요. 비슷하죠. 12년 13년 언저리에서 메이저리그 쭉쭉쭉쭉쭉 가다 여기서 점프라고 올라가죠.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굉장히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아까 전에 NBA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메이저리그하고 NBA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왜 해요? 조금만 있으면 주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메이저리그가 300만 불 정도 할 때 한 경기당 수익이 이 정도밖에 못 뛰었거든요. NBA는 이렇게 뛰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물론 미국 내에서 NBA 인기가 좋아졌죠. 좋아진 건 맞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면 최근 4년에 NBA 관중 수이 굉장히 많이 늘었냐? 2192, 2197, 2199, 2200 뭐 늘긴 늘었죠. 물론 메이저리그는 경기가 많죠. 늘긴 늘었는데 별로 뭐야 5만 늘고 뭐 2만 늘고 한 13만 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는 FA 시장의 첫날 선수 몸값이 와 3조 5천억. 첫날 선수 계약에 쓴 돈만 3조 5천억이고 메이저리그는 돈은 뭐 그럭저럭 벌긴 하는데 사람들이 뭐 돈 안 쓴다고 3년째 뭐 얼어붙어 있다, 뭐 MLB, FA 시장 뭐 돈 많이 벌긴 하는데 얼어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어. 이게 왜일까? 물론 뭐 선수들의 실력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뭐 많이 발전을 하고 경기가 재밌어지고 이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매출액이 이렇게 가다가 점프를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넷플릭스 매출액을 조금 더 보면은 이 2012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스트리밍의 각도가 미국 스트리밍 각도보다 높아져요. 이 노란색이 글로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스트리밍을 하던 뭐를 하던 같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2012년부터 뭐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니까 12년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상에 대해서 같이 보게 생겼어.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통하는 콘텐츠,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구나 한번 눌러볼 수 있는 콘텐츠는 가격이 떡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그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해 킬러 콘텐츠 그러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얼핏 생각했을 때 물론 야구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여기서 베팅을 하라 그러면 야구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농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베팅한다 그러면 당연히 농구를 해야겠죠. 우리나라하고 한미일은 야구가 좀 더 셀 수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엔 NBA에 투자를 해야겠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세계적으로 농구지. 아 축구. 형 축구는요. 축구는 가능성이 있지. 축구는 가능성이 있는데 EPL 같은 게 가능성이 있죠. EPL이나 뭐 스페인 리그 이런 게 가능성이 있긴 한데 축구는 압도적인 1등 리그가 잘 없잖아. EPL이 1등 리그긴 한데 돈만 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먹히긴 하는데 NBA는 그냥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의 가격이 지금 뭐 더블업도 아니고 트리플 점프 정도는 넉넉 잡고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다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요거는 다 아시죠? 이건 이제 오버 더 톱에서 다들 이걸로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이고 요거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광고예요. 광고 2015년에서 2019년에 변하거든요. 이 지상파 TV가 4년 전 2015년만 해도 광고비 1등이었어요. 2015년에 우리가 TV에 보는 거에 광고를 가장 많이 썼어. 불과 4년 전에 이때는 뭐 케이블과 모바일을 합친 거보다 지상파가 컸어요. 모바일이 8%일 때 지상파가 20%니까 모바일에 비해서 광고비가 2.5배였는데 4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상파는 12%고 모바일은 20%. 이때는 지상파가 모바일의 2.5배였는데 지금은 불과 4년 뒤에는 모바일이 지상파의 이 2배가 넘어요. 바뀌었죠.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안 됐어. 4년. 심지어 역전이 된 거는 2년 됐어요. 2년. 모바일 16, 지상 15니까 2017년부터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역전이 되고 각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 잠깐만 제가 왜 반복해서 드리냐면은 이게 얼마나 참 빠르다고 해도 모르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봤던 책이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플랫폼 혁명? 우리나라 전 신문사를 휩쓸었잖아요. 플랫폼 혁명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플랫폼을 해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많은 기업들과 많은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그 루트를 차지하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다 해서 플랫폼 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3년 전? 4년 전? 그러면서 등장했던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 플랫폼? 이런 데가 생겼죠. 미디어 쪽만 보자면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생겼지만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월트 디즈니, 애플은 애플 TV 미디어 기업으로 뛰어들고 아마존 프라임으로 뛰어들었는데 자 이제 불과 플랫폼 혁명 얘기한 지가 5년,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이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에 뛰어들면서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카카오 TV 죄송합니다. 카카오 TV. 플랫폼이 예전에는 블루오션이어서 그걸 하는 자가 승리할 거라 그랬는데 너도 나도 거기다 다 대가리 박치기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불과 3년 4년 만에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뭘로 바뀌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이 의견은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플랫폼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해졌잖아요. 이 플랫폼과 저 플랫폼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 반대로 헤게모니가 플랫폼에서 컨텐츠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업들이 있었고 플랫폼 혁명이다. 플랫폼 혁명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불과 한 1, 2년 만에 컨텐츠 혁명으로 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플랫폼을 하니까. 이제는 컨텐츠 혁명이 이게 불과 한 1년, 2년? 진짜 빠른 겁니다. 진짜 빠른 거. 이게 마치 되게 옛날 얘기처럼 하는데 컨텐츠로 가치가 넘어가고 있어요. 플랫폼의 가치가 아니야. 알리바바 옛날에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 뭐 아마존, 우리나라 뭐 네이버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데들이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점 플랫폼의 시대가 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레드오션이 되니까 순식간에 갑과 을이 바뀌면서 콘텐츠가 갑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알리바바의 시대, 야후의 시대 이게 얘기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게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향후에 이거는 당분간 제 개인적인 망상으로는 최소 뭐 1, 2년일지 3, 4년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쪽은 갑이야. 이걸 찾는 게 너무 많아요. 슈카 콘텐츠는 안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면은 내가 한국말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내가 영어로 할까? Hello sir, is this killer contest impossible? Making as soon as customer must bu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씨 왜 한국말 하는 애들이 없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게 갑이 됩니다. 게다가 저런 콘텐츠가 우리나라만 얘기도 아니죠. 지금 뭐 트래픽들이 4G, 5G 되면서 엄청나게 트래픽을 잡아먹잖아요. 지금 이게 점점점 올라가겠죠. 이제는 용량의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점점점 더 올라가겠지. 5G 되면 더 올라가고. 자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플랫폼에 올인했던 기업들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플랫폼에 올인했는데 방향을 바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요. 넷플릭스는 플랫폼 하나로 여기까지 컸거든? 근데 막상 커보니까 위험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전략을 바꿨어요. 아시죠? 매출액이 157억 불인데 콘텐츠 만드는데 얼마를 썼다고? 120억 불을 썼어. 매출액의 75%를 전부 다 콘텐츠 만드는데 쏟아부었어. 이미 넷플릭스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 넷플릭스는 우리가 미디어 회사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플랫폼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아마존이 연간 한 5조 쓰나 본데 5조에서 6조 쓰나 본데 우리는 13조를 쓰겠다. 뭐 하는데? 콘텐츠 만드는데. 이게 엄청 옛날부터 있던 변화가 아니라 이건 진짜 최근에 미친 듯한 변화입니다. 보이시죠? 얘네가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려고 지금 쓰는 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겠다. 다 여기다 때려 박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작 편수거든요. 몇 편이에요? 700편. 2018년에만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700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돈 엄청 풀죠. 우리나라 영화 제작 이거에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넷플릭스가 들어온 다음에. 아시죠? 드라마나 이거 만드는 게 넷플릭스가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돈을 먼저 주고 시작하니까 800편 뭐 지금 뭐 13조를 쓰겠다고 앞으로는 13조 이상을 써서 콘텐츠를 더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 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죠. 플랫폼에서 머무르는 거는 이미 올드한 전략이 됐죠. 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드오션이 됐죠. 굉장히 경쟁자가 세고 콘텐츠를 가진 애들이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 기업이다. 미디어 기업이다. 우리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디즈니 같은 미디어 기업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은 애들이 유사하게 하고 있지만은 참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아까 쭉 나왔던 거 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이런 주장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들이 이런 데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거든. 대표적인 컨텐츠 회사가 디즈니잖아요. 디즈니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2019년 넷플릭스에서 모든 컨텐츠를 철수할 거다. 이거 파워 싸움 들어갔죠. 넷플릭스가 더 세냐 니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니들이 더 세냐 컨텐츠를 디즈니 엄청나게 샀잖아요. 뭐 80조 주고 뭐 샀냐 지난번에 뭐 21세기 폭스 사고 얘네 마블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웬만한 컨텐츠 미국의 유명한 컨텐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센지 니가 더 센지 사실상 파워게임에 들어갔어요. 디즈니가 이걸로 들어오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못 받으면 망하지. 아무리 싸더라도 망하기 때문에 이거 맞불 작전으로 전쟁이죠 전쟁. 물론 이러다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디즈니 아시죠? 다 갖고 있어요. 엑스맨, 데드풀 얘네 요즘에 영화 엄청 나오거든요. 어벤져스, 알라딘, 라이온킹, 덤보, 겨울왕국 2까지 올해만 미친듯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올해 나올 멤버들이에요. 여기까지 나왔냐 알라딘까지? 쭉쭉 나오고 있어요. 겨울왕국 2, 엑스맨, 터미네이터 6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너무 많이 샀거든. 너무 많이 사서 걔네들이 1년에 한 편씩만 내도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잠깐만 컨텐츠가 미래라는데 그래? 컨텐츠가 왠지 더 셀 것 같아. 디즈니를 사볼까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 저 같은 놈이 그런 생각 할 때쯤이면 당연히 이미 아 잠깐만 형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저 같은 놈이 생각할 정도면은 뭐 이미 뭐야 이거 아니 이것도 부담되는데 이것도 이게 뭐 이 거대한 회사가 25불 하는 게 100불 갔어요. 4배. 야 근데 거기서 40불 더 가면은 야씨 뭐 하여튼 저 같은 애가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거지. 뭐요? 저도 이거 이번에 봤는데 제 기억엔 여기 어디였는데 와 폭스 산 다음에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안 말할 수 없는 얘네들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유튜브는 좀 유리하잖아요. 우리들이 만들어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킬러 컨텐츠까지 아니더라도 송사리 컨텐츠를 많이 각 나라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유리하긴 한데 문제는 이쪽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통할 정말 메인 컨텐츠를 가지지 못하면은 비록 로컬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때문에 얘네가 전략을 조금 쓰고 있어요. 어떤 거?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 중에 저렇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유튜브가 뭐 만들 수는 없잖아. 영화 제작 같은 거. 그럼 가장 쉽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뭘까? 스포츠죠, 스포츠. 가장 쉬운 게 스포츠죠. 전 세계에 통할 만한 게 축구, 농구 정도인데 미국에서 일단 있는 거는 NBA니까 유튜브가 사상 처음 작년에 후원사를 맡았어요.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아마존도 전략은 똑같아요. NFL 얘네는 미국 프로축구에 지금 뭐 이게 한 2천만 불 하던 거를 한 5천만 불에 사는 겁니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더라도 계속 저 컨텐츠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가격이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얘네가 지금 전부 다 여기다가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없는데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었던
애플은 지난번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미디어 기업 선언을 했죠. 아이폰에 얽매이지 않고 미디어 기업 선언을 하고 애플 플러스 뭐 애플 TV 뭐 이런 거 낸다 그랬는데 지금 늦었지. 제 생각에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쿡형은 정말 훌륭한 관리자긴 한데 혁명가는 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정말 훌륭한 관리자고 정말 훌륭한 뛰어난 그런 분이긴 한데 혁명가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뭔가를 앞장서서 먼저 지르고 뭐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뭘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늦지 않았을까? 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애플 뭐 오프라 윈프리하고도 손잡고 뭐하고도 손잡고 뭐하고도 손잡고 뭐 애플은 연간 1조 원 이상을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근데 1조는 뭐 아까 걔는 뭐 10조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 디즈니가 저거 살 때 이게 디즈니 사는 거 아닌가? 디즈니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 망상이 돌아다닐 정도였거든. 야 이거 야 설마 이거 2017년 얘기야. 지금은 아닌데 야 설마 애플이. 근데 저 형이 쿡형이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못 쓸 것 같거든. 개인적인 생각에 잡스 형이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쿡형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과감하게. 이거 만약에 사면은 이건 옛날 얘기니까 지금 이제 폭스를 인수하면서 물 건너간 것 같긴 한데 이 전쟁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패닉바이가 될 수도 있는데 디즈니를 사버리는. 와 이걸 진짜 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M&A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음 목표를 스포츠로 잡고 있습니다. 잡스가 디즈니 최대 주주였었죠. 옛날에 스티브 잡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은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마 개인으로는 최대 주주일 텐데 지분을 좀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로 치면 최대 주주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스트리밍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도 밀리고 뭐 유튜브에도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로 컨텐츠를 잡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옛날에 $10,000,000에 계약하던 거를 $5,000,000 이래도 남거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송출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면 미국, 유럽까지면 유럽까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젠 전 세계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면. 전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가격이 같은 뭐 예를 들면 NBA 경기 한 개가 옛날이면 미국하고 유럽밖에 못 나갔잖아요. 나머지에는 뭐 나중에 뭐 며칠 있다 가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동시 스트리밍을 한단 말이야. 이게 훨씬 보는 사람들이 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가격이 미쳤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정말 뭐에 투자하고 싶냐. 우리 릴라드 형 별로 뭐 유명하진 않은 뭐 S급 거의 되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NBA 선수들 연봉 200억이면 많은 거였어요. 300억이어도 정말 많은. S급이 300억이었다고. 이게 불과 3년 정도 사이에 오르는 건데 이것도 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못 오르는 거지. 이거 자유 경쟁으로 놔두면은 가격이 아마 이렇게 올라. 이 NBA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싶어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는 가격이. 개인적으로 이 NBA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야 요거는 웬만해서는 가격이 안 떨어지겠다. 전 세계에 통하는 넘버원 시장이 농구에서는 NBA죠. 축구에서는 EPL이 넘버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좀 애매해. 인기는 넘버원이겠지. 넘버원 시장의 이 컨텐츠의 가격은 글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유롭게 풀면은 커리는 1,000억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생각을 해봤죠. 제가 농구는 잘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만. 그래. 게임 있잖아. 게임도 그럼 클리어 컨텐츠 가능하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블리자드. 이 인생 블리자드에 바쳤으니 허허 형들도 보니까 오 역시 형이야 그랬다가 잠깐만 형 여기서 뭐 했길래 뭐하면 이게 반퉁 이게 이 형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형은 저기 왜 저렇게 떨어졌냐면은 이 디아블로 이모탈 저거 나올 때 물론 그 전부터도 많은 이유로 떨어졌지만 이게 어떤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중국에다가 핸드폰 모바일 게임으로 디아블로 만들어서 팔겠다 요거 발표했다가 그냥 박살이 났는데 이게 왜 시장이 그렇게 실망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디즈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디즈니 정도의 어떤 컨텐츠 자기만의 고유 컨텐츠 시장을 가질 수 있었거든. 그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하는 쪽으로 이 캐릭터나 이 스토리나 이거를 잘 키워서 영화든지 뭐 드라마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어떤 굿즈라든지 뭘로 더 키워서 이 컨텐츠를 확장을 해서 게임 회사를 넘는 컨텐츠 회사로 가는 비전을 보여줬으면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나 하고 가격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바라는 거는 방향이 이거였잖아.
이게 뭐예요?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에서 대박 치는 걸 보고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에서 모바일 해갖고 대박 쳤잖아요. 이거 뭐 다운로드 가격해서 1조씩 벌어. 이거를 보더니 자기들도 이걸 낸다 그러니까 아니 그 1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기업의 방향이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엄청나게 훌륭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와우에서 뭐 온갖 게임들 많잖아요. 애들 그걸 다 돈벌이로 활용을 하겠다는 중국 같은데 그냥 모바일로 내서 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방에 실망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거 돈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돈은 잘 벌지 안 벌지 모르겠는데 그럼 형이 생각하는 거 성공한 데는 뭐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으면 저렇게 안 될 가능성, 이 자리를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당연히 차지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거잖아요. 뭐 또 조그만 거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거 하나야. 근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걸로 만들었잖아. 이 하나의 게임이 1년 갈지 2년 갈지 10년 갈지 20년 갈지 뭐 모르겠는데 뭐 보통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 성공을 했어. 이게 옛날에 블리자드가 이거 성공했던 거거든. 이제는 롤 결승전을 뭐 롤드컵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송출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몇 명이서 봤는지 아세요? 물론 저게 이제 영원 불멸하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한데 2,700명.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월드 시리즈나 NBA 파이널보다 더 많이 봤어. 물론 뭐 NBA 파이널이나 월드 시리즈 같은 거는 이제 수명을 길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뭐 직접 그때는 안 보더라도 나중에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실시간 시청자 수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엇 게임즈의 롤이 뭐 훌륭한 게임이고 아니고 떠나서 이게 뭐 이제 그 롤이라는 게임이 인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회사의 방향 자체가 자기네들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키워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는 이제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 게임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라이엇 게임즈라는 방향의 자체는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는 블리자드가 제가 보기엔 10배쯤 유리한데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컨텐츠 그게 게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거를 갖고 있음에도 던파를 추구하다가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던파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액티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다른 쪽으로 좀 보여주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비전을 그냥 나는 이거 모바일 게임 만들어서 무슨 저 던파처럼 돈을 찍겠다라는 쪽으로 비전을 보여주니까 회사의 비전 자체에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게 콘텐츠 회사가 아니라 돈 번 회사로 가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 형이 라이엇 게임을 사면 되지 않나요? 라이엇 게임은 참고로 텐센트가 갖고 있죠. 텐센트 갖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에 많은 데를 두고 투자 회사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 중에 물론 라이엇 게임즈가 큰 좀 비중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저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보고 뭐를 투자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여기서 플랫폼에서 컨텐츠로 뭔가 갑이 위치가 넘어가니까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가격은 앞으로 여기가 갑인 플랫폼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죽어서 한두 개밖에 안 남어.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처럼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전 세계에 내가 먹겠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가치는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 그거 중에서도 조금 안전한 게 야 스포츠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을까? 게임은 다른 게임 망할 수 있어도 그렇다면 NB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드 넘버1 리그인데 전 세계에 통할 것 같고 이 리그의 가치는 당분간은 이 컨텐츠에 이게 올라가기 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갈 것 같다.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제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뒤통수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네가 NBA 어떻게 투자할 건데 이러길래 NBA 상장돼 있나 뭐 이딴 소리 하다가 그때 알탕 먹고 있었는데 알탕이 엎어질 뻔했다. NBA가 상장이 될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그럼 구단을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소리 하다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탕 먹다가 이제 맞을 뻔했는데 어떤 그런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당분간 가장 좀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 플랫폼 회사의 가치가 좋을 거다라는 게 5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너무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미디어 쪽으로만 보면 오히려 컨텐츠를 가진 NBA 선수들의 몸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메이저리그도 가격이 올라가겠지. 당연히 올라갈 텐데 NBA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구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말고는 잘 안 하지 않나? 저쪽 뭐 중남미 몇 개 국가 빼면은 유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동남아시아 뭐 중국도 잘 안 하잖아요. 야구는. 야구도 물론 가격이 오르긴 할 텐데 각도가 농구나 축구가 가파를 텐데 농구는 압도적인 1위 리그가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뭐 이런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를 하고 싶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플랫폼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좀 약간 느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넘어갔지. 이 다음이 뭘까? 이거를 알면은 제가 여기 아니겠지, 교수님이라고 했겠지. 이 다음이 뭘까? 지금 이거 현재잖아요. 현재로 여기가 변하고 있다. 현재 여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 현재밖에 이거 여기는 약간 전에, 약간 과거고. 미래는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이걸 알면은 여기서 이걸 이루고 있겠냐? 제가 지금 훌륭한 데 있겠지. 훌륭한데 여기서 이게 뭘지까지는 아직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ING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랄라디 형님이 500억을 받은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죠. 안녕. 자러 갑시다.